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저는 오늘 4회 진행을 맡았습니다. MBN 아나운서 정아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이 아닌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벤터스 웨비나와 또 현대차 정몽구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두 채널이 함께 동시로 생중계로 여러분들이 만나뵙고 있습니다. 자, 현장에서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계시는 어디서든지 편안한 모습으로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행사 종료가 되는 그 시간까지 이 시간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H 온드림 데모데이는요, 지난 9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오디션을 진행하고요, 또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왔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창업 오디션의 하이라이트이자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2주 동안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컨설팅과 교육, 또 자금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드렸고요. 올해는 5개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보실 테니까요. 끝까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이 시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시작된 H 온드림, 사회적 가치와 또 주요 키워드를 담은 영상 저희가 준비해 왔는데요.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현대차 정몽구재단 이사장 권오규입니다. 2012년 처음 시작된 H온드림 사회적 기업 창업 오디션은 소셜 임팩트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회째 H온드림 데모데이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많은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이 도전과 성장을 지켜보며 더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참여하는 5분의 H온드림 펠로우 역시 도전정신과 창의력, 추진력 등 사업 성공에 필요한 훌륭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역량과 능력을 믿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오늘의 데모데이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생각지도 못한 시대를 겪어나가며 사회적 기업가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은 고민을 통해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펠로우들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H온드림 청년의 현재가 아닌 미래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 우리 펠로우들의 꿈과 열정은 창업과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그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H온드림이 지금까지 그래왔듯 사회 문제 해결과 임팩트 창출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펠로우 여러분들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세상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 창업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님, 권오규 현대자동차 정몽구재단 이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H-온드림은 대한민국 청년 창업 지원 프로젝트인 사회적 기업 창업 오디션으로 정부와 기업, 선배 사회적 기업가가 함께 힘을 모아 청년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을 양적, 질적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영상으로 참여하게 되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코로나에도 움츠리지 않고 열띤 선발 과정을 거쳐 오늘 발표팀으로 선정된 청년 사회적 기업가 여러분께도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사회적 기업가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변화의 주역입니다. 정부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 육성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땀방울과 치열한 고민이 헛되지 않고 실패가 성공의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철의 여인으로 유명한 마가렛 대처는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것,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오히려 축복이라 생각하라. 이들이야말로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청년 사회적 기업 창업가 여러분의 강한 의지와 열정이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를 일구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김인선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그간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사업화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왔습니다. 그런 이유로 현재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은 빨리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마냥 주저하거나 낙담하는 대신 급격하게 재편되는 산업 구조의 변화를 감지하고 사업 모델의 변화와 확장을 고민하면서 새로운 필요와 접근법을 찾아내고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선 컴퍼니와 동구밭, 루미르 등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고민과 노력을 지속해왔고 H-온드림과 함께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은 10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육성 사업은 2012년부터 H-온드림과 함께하면서 새로운 소셜벤처 기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서 역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해왔고 대표적인 창업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진흥원은 지금과 같은 새로운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지역과 민간의 다양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창업 후 판로 자금 조달에 이르기까지 창업팀이 협동과 연대에 기반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현대자동차그룹과 현대차 정몽구재단 그리고 CG와 한국메세나협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빠른 시간 안에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한 분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의 더 큰 성취를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 함께 보셨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님, 그리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인선 원장님, 또 현대차 정몽구재단의 권오규 이사장님의 세 분의 말씀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사실 코로나19로 이 자리에 모시지 못하는 점 굉장히 죄송하고요. 다 이렇게 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신 점 또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행사 시작 전에 제가 오늘 행사 순서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각 기업의 IR 피칭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데모데이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리시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물 추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 시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이벤터스 웨비나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행운권 추첨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를 클릭하셔서 개인별로 고유 번호를 받으셔야만 이 행운권 추첨에 대상이 된다는 점 안내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H온드림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H온드림 성과 공유 시간으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데모데이 5개의 기업을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고요. 자, 주식회사 크레비스 파트너스의 전상면 엑셀러레이터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레비스 파트너스 전상면입니다. 크레비스 파트너스는 시드 단계에서 프리 IPO까지 다양한 규모를 대상으로 임팩트 스타트업을 투자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닥터노아는 5개월의 기간 동안 육성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번 데모데이는 크게 2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닥터노아의 향후 10년간 기업과 해당 산업에 어떤 영향을 만들 수 있을지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닥터노아는 수동 칫솔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과연 팀 역량은 보유하고 있는지, 과연 충분한 기업인지 잘 면밀하게 관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상상하면서 닥터노아와 피칭을 살펴보시면 더욱 재미난 데모데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한번 닥터노아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신용카드 한 장을 먹고 있습니다. 소금에도 심지어 맥주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플라스틱 그만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나무 칫솔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대나무 칫솔은 여전히 불편한 제품이었습니다. 기존 대나무 칫솔이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세상의 모든 칫솔이 대나무로 만들어지는 세상을 꿈꾸는 저희는 친환경 오랄케어 브랜드 닥터노아입니다. 대나무로 칫솔 만드는 닥터노아의 박건우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칫솔은 모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류는 1년에 최소 294억 개, 약 60만 톤의 플라스틱 칫솔을 사용하고 버립니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도 더 작게 분해될 뿐 영원히 썩지 않기 때문에 자연으로 순환하지 않고 지구 어딘가에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남겨진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교란하고 축적되며 결국 최종 소비자인 인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이미 우리가 먹는 물고기의 4분의 1에서 소금의 90%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의 각국 정부도 플라스틱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EU의 경우에는 내년 2021년에 10개 플라스틱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의했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의 개발은 이제 시대 요구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칫솔을 대체할 수 있는 대나무 칫솔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서치 회사인 마켓와치에 의하면 2018년 대나무 칫솔 시장은 약 6천억이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 규제 및 친환경 제품 지원책이 확대되며 결국 대나무 칫솔이 글로벌 칫솔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대나무 칫솔 제조에 있어 중국을 제외한 유일한 제조국이며 판매가, 방습 능력, 모의 식립 상태, 모의 종류, 표면 거칠기 측면에서 압도적인 제조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조 기술 경쟁력을 갖게 된 이유는
핫프레싱이라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핫프레싱 기술은 원래 자동차 본닛 같은 것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철판을 틀에 넣고 열과 압력을 이용해서 찍어 눌러 만드는 것이죠. 기존의 대나무 칫솔은 자르고 깎고 다듬고 일일이 사포질해서 만든다면 우리는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을 구워내듯이 열과 압력을 이용해 찍어 눌러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핫프레싱 기술을 이용하면 제조 공정을 절반으로 줄이고 형상 정밀도가 높아져 식모 불량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칫솔 수준의 제조 원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실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방습 능력, 고급 원목 가구 질감과 색,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된 칫솔 머리와 손잡이를 가진 대나무 칫솔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타겟 마켓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현재 100개 도시 이상에서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 규제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며 세계에서 친환경 제품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미국의 칫솔 전기 배송 브랜드 주니브러쉬를 런칭했습니다.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품질 그리고 브랜드를 가지고 2025년까지 미국 수동 칫솔 사용자의 3%, 804만 사용자가 대나무 칫솔을 사용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저희는 대나무 칫솔 만들고 파는 일을 세상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치과 의사이고 예방치의학을 전공했습니다. 구강 건강을 지키는 예방 도구로서 칫솔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경험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대표인 존과 CPO인 캐티는 하버드 대학교 2학년 재학 중 우간다에서 제조 기반 스타트업 창업해서 100명 이상 지속 가능한 고용을 만들고 엑시트한 연쇄 창업가들입니다. 제조기술 개발 이후 대량 생산을 준비하는 저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경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존은 미국의 시미스닥스라는 스타트업에서 운영 및 마케팅 임원을 경험했고 캐티는 맥킨지와 BCG 그리고 스탠퍼드 MBA 경험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시장을 주력해야 하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경험들입니다. CTO 이경태 박사는 기계공학 박사 취득 후 네팔과 라오스의 전기가 없는 마을에서 리뉴어블 에너지 이용해서 전기 만드는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엑시트한 경험이 있는 연쇄 창업가입니다. 대나무 칫솔 제조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자동화 설계에 있어 이론적으로나 실행 경험의 측면에서나 최적화되어 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에치온드림 펠로우가 되었을 때 저희 팀은 6명이었고 그해 12월에 코파운더 2명을 포함해서 4명이 팀을 나갔습니다. 저희는 정말 어려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 에치온드림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희의 미션은 사라졌을 겁니다. 2018년부터 저희는 다시 팀을 만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진심으로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동료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진 싸고 품질 좋은 대나무 칫솔을 결국 개발해냈습니다. 그 결과 2019년 03월에 시즈 펀딩을, 2020년 03월에 프리시리즈 A 펀딩을 받았고 팁스와 CTS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많은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칫솔은 손가락이나 나뭇가지였습니다. 1907년 플라스틱이 개발되고 1938년 듀퐁이 나일론으로 칫솔모를 만들면서 현대적 의미의 칫솔이 개발되었고 그제서야 인류는 처음으로 칫솔을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은 문제가 많습니다. 이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소셜 벤처입니다. 기업의 방식으로 이런 세상의 문제를 풀겠습니다. 우리는 친환경 소재 대나무로 플라스틱 칫솔을 대체할 수 있는 싸고 품질 좋은 대나무 칫솔을 만들어서 기존 플라스틱 칫솔 인더스트리를 혁신하고 빅 소셜 임팩트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사회적 이슈의 아주 최고의 이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발표에서도 보셨습니다만 연간 소비되는 플라스틱 칫솔이 294억 개가 된다는 점이 굉장히 놀랍네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놀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엑셀러레이터님. 이 닥터노아가 친환경 칫솔을 만들면서 창출해낸 사회적 가치, 어떤 뭐 소셜 임팩트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까요? 사실 닥터노아는 PT에서 살펴봤듯이 그 칫솔에서 대나무 그 칫솔 대라는 해당하는 부분을 플라스틱에서 대나무로 교체하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대를 그렇게 바꾸게 되면 처음에 플라스틱을 생산해야 되는 그 많은 에너지와 그다음에 CO2 배출에서 일단 절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칫솔을 쓰고 나서 버리게 되는데 그 버리게 되는 플라스틱 칫솔이 생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지구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그 닥터노아가 지금까지 5개년 목표를 잡았는데요. 미국의 3%에 해당하는 시장에 대해서 플라스틱을 절감하게 되면 그 양은 자그마치 2,000톤. 그러니까 2,000톤이면 쉽게 설명드리면 샌프란시스코를 다 덮을 수 있는 양이고. 그렇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 진짜 대단하네요. 네. 칫솔을 연결하면 지구가 한 바퀴를 이렇게 돌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칫솔만 연결해서 한 뼘짜리. 그런 회사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는 네. 한 그 40만 개의 칫솔 팔았고요. 네. 그거를 우리가 절감한 플라스틱 쓰레기 양으로 계산하면은 약 6,858kg 정도, 와. 네, 한 6에서 7톤 정도 되는 양을 우리가 줄였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1% for the planet이라는 데 가입해서 네. 저희 매출액의 1%를 지속 가능한 환경을 돕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기부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한 4,200만 원 정도 기부를 한 상태입니다. 멋지십니다. 자, 이렇게 5개월 동안 또 이렇게 닥터노아와 함께 하셨어요. 매력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일단 사회적인 가치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PT로 충분히 설명된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기업적인 매력이 아주 큰 회사였습니다. 네. 닥터노아는 특히나 추진력이 매우 강한 기업이었는데요. 그 추진력을 바탕으로 코로나 시대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2배 이상 성장시켰고, 그렇게 됐나요? 네, 작년 19년 하반기 대비 벌써 2배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량은 월 200개 수준에서 2만 개로 한 200% 네, 지금 성장을 시켰고요. 그러니까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데 맞습니다. 성장을 하고 계시네요. 좋으시겠어요. 그냥 뭐 열심히 했습니다.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저희 동료들이 워낙 그 좀 미션 오리엔티드 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똘똘 뭉쳐서 열심히 했는데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표님께서요. 치과 의사세요. 치과 의사면서도 이렇게 사회적 기업가로 변신을 하셨는데 이 대나무 칫솔을 만들게 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치과 의사로서의 삶이 저랑 그렇게 딱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치과 의사로 사는 것도 이제 환자분 고통도 덜어드릴 수 있고 아주 가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뭔가 이렇게 클리닉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이제 저한테는 조금 쉽지 않았던 일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때 이제 그 소셜 벤처라는 거를 듣게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의 어려운 문제 같은 거를 기업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됐던 것 같고 그 사람들 이런 얘기를 좀 탐독하고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했던 것 같고요. 네. 그때 이제 우연히 대나무랑 사랑에 빠져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대나무로 칫솔 만들고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치과 의사면서도 이렇게 칫솔을 만들어 주신 분이니까 어쩐지 좀 닦으면 이가 더 잘 닦일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우리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그러면은 이 대나무 칫솔을 어떻게 구매를 하면 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만나볼 수가 있나요? 아직 저희가 그 정말 작은 스타트업이어가지고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이라서 오프라인은 아직 많이 못 나가 있고요. 네. 뭐 오프라인에는 뭐 그 롯데에서 하는 드럭스토어 롭스 같은 데 나가 있고 주로는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매하시는 방법은 뭐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는 쿠팡이나 네. 마켓컬리 같은 데를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닥터노아 검색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구매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요. 이렇게 환경을 또 사랑하는 그런 기업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기업 닥터노아 만나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 기업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임팩트 스퀘어의 도현영 엑셀러레이터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팩트 스퀘어 도현명입니다. 임팩트 스퀘어는 초기 소셜 벤처에게 투자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소셜 벤처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종류의 소셜 벤처는요. 본인들의 약간의 개선, 약간의 성장보다도 한 산업 영역, 하나의 사회 문제 영역을 완전히 개선할 수 있는,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파테크는 이번에 H1드림에서 그런 조직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전 세계 3억 명이 있는 시각장애인, 그들 중에 5%만 점자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충격적인 사실들은 7, 80년 전에 헬렌 켈러가 점자를 배웠던 시절부터 교육과정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것. 아직도 그때처럼 우리의 공부는 다 바뀌었는데 그대로 공부는 바뀌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세상,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오파테크를 한번 보시죠. 오파테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셜벤처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점자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들으면서 점자를 넘어 시각장애인의 생활과 이동에 혁신을 가져올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장애가 더 이상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세상, 오파테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오파테크 대표 이경황입니다.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겠습니까? 머핀판 위에 테니스 공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현재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교실에서 점자를 처음 배울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는 약 3억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중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좀 더 나은 상황이라 10%가 조금 넘습니다. 지하철과 엘리베이터 등에 표시된 점자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 점자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은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점자를 배울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낮은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더 많은 교육계의 기회를 갖게 되고 더 많은 직업 선택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과 같이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고 쓸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 오히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읽고 쓸 수 없다는 것은 그의 삶과 가능성을 크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해율은 낮은 걸까요? 점자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앞에서 보셨듯이 점자 교육 방법과 교구는 지난 30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의 방법으로는 점자 교육이 필요한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최초 스마트 점자 학습기인 탭틸러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교사가 부족해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었던 문제, 그리고 점자를 배우기가 어렵고 지루해서 포기했던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바꿨습니다. 탭틸러는 처음 배우는 사람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으며 혼자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또한 점자를 모르는 학부모나 교사라도 앱과 연결해서 효과적이고 다양한 콘텐츠로 점자를 가르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탭틸러를 통해서 많은 가능성을 확인했고 기존의 점자 교육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균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점자 학습 기간을 3개월 정도로 낮출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점자 학습을 하다가 포기하는 비율을 70%에서 20% 미만으로 크게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1인당 점자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약 3분의 1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오파테크만의 새로운 점자 셀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기존 솔루션의 한계였던 전력 소모와 부피를 줄이고 가격도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정체되어 있던 시각장애 보조공학 솔루션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오파테크는 점자 교육의 혁신을 넘어
새로운 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점자를 배운 이후에 누구나 일상에서 전문 영역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각장애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 대비 5분의 1 가격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파테크는 탭틸로를 이용한 점자 학습 방법이 전 세계 점자 교육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에 미국 시장을 처음으로 진출한 이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전역에 탭틸로를 판매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점자 교보제 기관인 APH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41개국의 시각장애인이 탭틸로를 통해 점자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관련 보조공학 시장은 총 3조 원의 시장이며 전체 시장 규모는 작습니다. 하지만 B2G 중심의 특수 시장으로 이윤이 높으며 매해 꾸준히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선진국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개도국 시장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했을 때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장입니다. 저희는 개발에서 양산,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 계속 듣고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7살인 현이는 시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탭틸로를 이용해서 점자를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혼자서 점자책을 읽기 시작했다는 현이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이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바로 점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 아이들의 변화를 보며 이 아이들에게 없는 건 시력이 아니라 미래의 꿈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세계에는 현이와 같은 500만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탭틸로는 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점자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파테크 대표 이경황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파테크였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요. 세계 유일의 아주 유일무이한 점자 학습기 생산 업체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귀중한 시간 보내고 계시는데, 자, 이경황 대표님. 사실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어려운 점이 있지 않으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 주신 대로 기존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조공학 제품들은 점자를 배운 이후에 사용하는 제품들이 위주로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제품은 최초로 점자 학습에 최적화돼서 된 스마트 점자 학습기입니다. 제품을 처음 개발할 때 이 제품이 기존에 없던 방식의 접근 방법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실제 검증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 컨셉이 정말 작동을 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이 듣고 그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단계를 많이 거쳤고요. 제품이 개발 완료된 이후에는 기존에 오랫동안 해왔던 학습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방식으로 되는가에 대한 어떤 의심과 어떤 확신들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이제 그 부분들이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서 네.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해외 진출을 하면서 우리 해외에 있는 시각장애인 분들에 대해서도 또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오파테크처럼 해외 진출을 노리는 국내 기업들이 또 많습니다. 그 기업들에게도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또 우리 또 오파테크가 갖췄으면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오파테크는 한국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 미국에 진출하는 것으로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한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만 특수한 것이지 글로벌에서는 사실 자주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작년에 대통령 북유럽 순방단을 함께 하였을 때 네. 스웨덴에 있는 소셜벤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글로벌을 본인들의 시장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죠. 역량도, 관심도, 진정성도 한국에 있는 기업들 충분한데 왜 우리는 그들처럼 글로벌을 꿈꾸지 못할까? 한국에서 잘 되면 해외 나가야지 이런 말들도 그것을 뒤로 미룰까? 오파테크는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들에 처음부터 부딪혀서 처음부터 글로벌을 개척하는데 역할을 했던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에서 시장을 해외를 바라보는 것보다 사회 문제가 갖고 있는 해외와 국내의 공통점이 더 강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배우지 못하는 것은 국내나 스웨덴이나 미국이나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사회 문제가 갖고 있는 공통점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의 사업이 한국에서 통한다면 미국에서도 필리핀에서도 중국에서 통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전 세계를 타겟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우리나라에 26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만약에 우리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만 일을 했다면 이런 투자와 기술들의 개발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전 세계 3억 명에게 시각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점자를 가르치겠다. 그들을 우리의 시장이자 그들을 우리의 이해관계자로 여기겠다는 것이 이 사업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또 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또 좋은 조언이 됐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이경황 대표님, 제가 욕심이 생기는 게 이런 좋은 서비스라면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점자 학습 말고서도 또 다른 서비스를 기획하시는 게 있다면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점자 학습 이후에 점자를 익힌 후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물론 개발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가 길어짐에 따라서 이런 온라인 교육이 확대되고 그럼에 따라서 점자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장애인분들이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기존에 있던 탭틸로를 완전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점자 학습이 가능한 솔루션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정도에 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 전체에 동시에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이렇게 두 번째 기업을 만나봤고요. 이제 세 번째 기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D3 주빌리 파트너스의 이덕준 제너럴 파트너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D3 주빌리 파트너스 이덕준입니다. 저희는 2011년도 성공한 창업가들 몇 사람으로부터 설립이 되어서 서울과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임팩트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H-ONDREAM 엑셀러레이트 파트너로 이번에 참여하면서 2개 팀을 저희가 했는데요. 그 첫 번째 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 4가정 중에서 한 가정은 펫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펫 또는 애완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이 맞습니다. 우리 아이라 부르듯이 가족과 같은 일원이 되었고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벨리스는 교란어종 뱃으로부터 오메가3, 타우렌 같은 단백질을 추출하여 반려동물이 좋아하는 영양 간식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팀입니다. 작년에 매출액 8억 원을 했는데요. 올해는 지금 오늘까지 약 이미 14억 원을 달성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게 달려가서 수천만 원 상당의 유기견 보호물품을 제공할 정도로 스타트업으로서는 분수를 모르는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미슐랭급 간식을 만드는 벨리스의 창업가 서정남 대표를 소개드립니다. 벨리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궁금증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왜 당연하게 생각할까입니다. 우리나라의 가물치는 해외 생태계 파괴범이 되고 외국의 베스는 한국에서 쓰레기가 되었고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갈매기에게 전분 덩어리 새우깡을 먹이로 주었습니다. 베스는 맛없고 갈매기는 새우깡을 좋아하고
해외 사료가 더 좋을 거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벨리스는 오늘도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당연한가요? 벨리스 대표 서정남입니다. 1960년대 식용 목적으로 수입된 베스는 빠르게 번식하여 가물치, 메기와 같은 어민들의 소득이 되는 토종어종들의 자리를 위협해 내수면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어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연간 100억 원의 세금을 들여 베스 퇴치와 수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수매된 베스의 처리 비용까지 2차적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벨리스는 폐기물이 된 베스를 지자체와 퇴치단체를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아 반려동물용 식품으로 개발했고, 현재 베스 외에도 생태계 교란 식물, 버려지는 농산물 등의 가치를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소셜 벤처입니다. 현재 전 세계 반려동물 시장은 300조, 국내 시장 또한 매년 10%씩 성장해 2020년 현재 3조에 달하는 큰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중 벨리스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반려동물용 식품 시장은 2조 원 규모로 전체 시장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식품 전체 시장 중 60%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내 제품의 해외 수출 또한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식품의 기호성을 높여주고 영양 밸런스 유지에 꼭 필요한 기능성 사료 첨가물의 국산화 실패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저희의 경쟁사들은 곤충, 버섯, 과일과 같은 국산 원료를 이용해 사료 첨가물을 개발했지만 가격 경쟁력과 기능성 검증의 부재로 실제 많은 판매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벨리스는 베스에서 기능성 사료 첨가물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타우린과 오메가3가 다량 함유된 에코베스트를 출시했습니다. 본 제품은 오일 형태로 높은 기호성과 활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건국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항염증, 다이어트와 같은 기능성 검증을 완료해 타 경쟁사에 비해서 제품 효능, 가격, 원료 수급 모두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베스 추출물을 활용한 반려동물용 영양제, 간식 제품이 사업화에 성공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했고 가장 지속적인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사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제품 개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시는 표와 같이 벨리스는 매년 300% 가까이 매출을 향상시켜 왔으며 2020년 현재는 연매출 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엑셀러레이팅 기간 동안 총 5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가장 빠른 속도의 매출 향상을 이뤄냈습니다. 현재 벨리스는 전체 반려동물 식품 소비 중 6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인 사료 제품 출시에 앞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기존 스토어팜과 오픈마켓 외에 반려동물 큐레이팅 쇼핑몰 쿤과 오프라인 프랜차이즈 브랜드 반려동물 생활연구소를 런칭하였습니다. 벨리스는 이번 연도까지 이 두 브랜드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고객과 가맹점을 모집하고 안정적인 유통 판로를 통해서 12월까지 주식인 사료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며 동남아 시장을 시작으로 중국, 일본 시장 그리고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해외 인증과 FDA 시설 등록, 원료의 글라스 등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벨리스는 향후 3년간 50억, 100억, 23년까지 2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자사는 2021년 5월까지 생산시설 확충과 해외 진출을 위한 시리즈 A라운드 투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벨리스는 이런 매출 성장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사회가치 창출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며 현재
폐기 처리비 절감, 유기동물 보호 사업, 어민소득 창출로 창출되는 1억 2,500만 원의 사회적 가치를 2021년 2억 7천만 원, 2022년 5억 원, 2023년까지 연간 13억 원까지 상승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벨리스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수익금을 통해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창출해 수익 상승이 곧 사회적 가치로 이어지는 소비만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벤처 기업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베스를 활용해서 사료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하는 생태계 파괴 문제를 연구하고 비즈니스를 통해서 처음부터 버려지기 위해 태어난 생명은 없다라는 기업 미션에 걸맞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 댓글창에서 칭찬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생태계 교란 어종인 베스를 줄이면서 사료를 만든다.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베스가 줄어들면은 사업을 하시는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그런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베스가 줄어들면 결국 벨리스의 사업도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200억 버시고 다 하셔야 되는데 네. 지금. 네. 그래서 결국 벨리스 이전에 베스를 활용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료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비료로 만들거나 아니면 어묵을 만들거나 하는 팀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해서 비즈니스를 이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네. 베스를 무상으로 퇴치해서 그걸 활용해야지만 결국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팀들만 그 전에 있었는데 저희는 베스 1kg당 약 15,000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결국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베스 자체가 활용 가능한 어원, 예를 들어서 메기, 가물치, 붕어와 같이 어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는 양식 어업이라던가 아니면은 어업을 할 수 있을 만한 어종으로 변환됨을 뜻하거든요. 결국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는 미션은 이 베스가 양식 어업으로 발전해서 우리한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어업이 되고 그로 인해서 어민들이 소득 창출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시군요. 네. 이 베스를 사업 기반으로 삼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되게 놀라운데요. 사실 이 반려동물의 사료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면은 해외 브랜드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벨리스가 뛰어들었단 말이죠. 여기서 벨리스가 갖춰야 될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걸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네. 이 반려동물 사료 간식 시장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이제 스타트업은 뭐 재정도 약하고 그 조직력도 약하니까 그러면 브랜드 그런 그 저명한 브랜드 어떻게 싸우느냐 이것은 이제 모든 우리 벨리스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스타트업들의 문제인데 네, 결국의 답은 그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스타트업은 장점은 그 실행력 그리고 집중력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기반해서 그 고객과의 빠른 피드백 순환고리를 만들어야지 돼요. 근데 이제 벨리스는 지금까지 그 오프라인에 있어서 매장, 그 자사 매장이나 또 프랜차이즈 매장들을 지금 구축해 나갔고 꾸준히.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 쿵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이제 곧 오픈됩니다. 이달 말에. 그래서 온 오프라인 채널을 갖고 있어서 현지 우리 그 외국 브랜드와 비교해서 적어도 이 한국 시장에 있어서 로컬에서 고객과의 접점이 굉장히 빠르고 좋다라는 거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지금 대표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양이 마약 간식으로 추로라는 게 있어요. 추로요? 추로. 네. 네. 고양이들이 그냥 없어서 못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모르네요. 예. 그것도 어떻게 개발했느냐면 우리 창업자가 매장에서 고객과의 대화하다가 이런 제품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서 지금 대표 제품이 된 거죠. 이런 네. 굉장히 빠른 그 제품 개발력 그런 것들은 우리 로컬에 있는 그 스타트업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벨리스가 갖고 있는 이 그 베스, 그 교란어종 그 폐기 처분되는 그 어종으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뭐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혁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가장 중요한 혁신이 이제 지속 가능성 가치에 대한 혁신인데 네. 그거를 하고 있는 점이 어떻게 보면 차별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시청해 주시는 우리 반려인구들이 우리 애들 먹이는 것 좀 바꿔봐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제품이 이것만은 좋습니다. 라면서 좀 홍보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제가 짧으니까 네, 대표님 그렇죠.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간단하게 빨리 정리해서 봤을 때 실제로 우리는 고객들에 의해서 고객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원재료 인풋 자체가 베스트지만 결국 아웃풋은 나한테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거의 다 B2C 매출로서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네. 해외 제품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확한 니즈를 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또 현지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빠르게 파악해서 정말 필요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해외 시장과 싸워서 이기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아이고 좋습니다. 한번 바꿔보세요. 네. 바꿔보시면 효과 죽이겠죠? 결국에는 잘 먹는지 그리고 한 달 뒤에 어떻게 되는지 제일 중요한 건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후기를 한번 봐주시면 얼마나 잘 먹는지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까지 아주 알차게 해주셨어요. 자, 배스는 줄이면서 어미는 돕고 또 토종 어류는 늘리고 우리 반려동물들 영양은 챙기면서 우리 대표님은 사업이 대박나고 그렇죠. 일석사조입니다. 40조 정도. 오케이, 40조.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번째 기업 이렇게 만나봤고요. 자, 세 번째 기업이었죠. 자, 이제 네 번째 기업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도 역시 D3 주빌리 파트너스의 윤훈섭 엑셀러레이터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D3 주빌리 파트너스의 윤훈섭입니다. 저는 D3의 제너럴 파트너로서 로컬, 환경, 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로콜리 컴퍼니는 로컬의 비품 농산물을 업사이클하여 가치를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로컬과 상생을 도모하고 환경과 지속가능한 소비까지 고려하는 팀의 방향성에서 사회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잊혀져가는 로컬의 컨텐츠들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이 브로콜리 컴퍼니가 가진 브랜딩의 힘입니다. 지역에서 발견한 가치, 브로콜리 컴퍼니를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브로콜리는 브랜드와 로컬리의 합성어로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브랜드를 통해 지역과 환경, 소비자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전라남도 화순, 수말리 들국화 마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구절초라는 야생초를 활용한 비건 뷰티, 온도를 런칭했고 단지 못생겼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유기농 농산물을 업사이클링한 어글리시크라는 브랜드로 라이프케어 브랜드를 준비 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의 스토리로 진정성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성장시키는 브랜드 빌더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브로콜리 대표 김지영입니다. 매년 쏟아지는 화장품 10만 종. 화장품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화장품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쓰는 제품의 성분 출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윤리적 소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동물 실험에 대한 이슈도 화두입니다. 비건 뷰티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수익 시장은 현재 1,500억 원으로 연 15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글로벌 시장 규모는 23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며 아워글래스와 같은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의 기업들이 매년 등장하고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가치가 저하된 지역 농산물에 스토리를 더해 비건 뷰티 브랜드로 재탄생시키는 로컬 브랜딩 기업입니다. 내가 쓰는 화장품의 원료는 어디서 왔을까? 원료 운반 시 생기는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을까? 안전한 성분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해답, 바로 로컬에 있었습니다. 기존 제품들은 저가형 컨셉 원료와 일회적인 마케팅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희소성과 기능성이 높은 지역 원료를 발굴하고 지역의 이야기를 소비자와 함께 나누며 로열티 높은 가치 소비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구매율은 30%에 육박합니다. 친환경 농가와 협약을 맺어 안정적인 비품 농산물을 공급받고 인증된 비건 화장품 제조사와 함께 고품질의 제품을 개발합니다. 브로콜리가 가장 잘하는 브랜딩을 통해 지역과 소비자를 연결합니다. 저희의 브랜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알프스라 불리는 전남 화순 수말리. 이곳에서 농약 한 방울 쓰지 않고 길러낸 구절초는 화순 어머니들의 건강한 피부의 비결입니다. 브로콜리가 첫 번째 개발한 브랜드 온도는 항염 진정 효과가 뛰어난 화순의 구절초를 활용하여 피부의 균형을 지켜주는 피토테라피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소량의 원료에 대부분 정제수로 이루어진 저가 제품과는 달리 불필요한 첨가물을 줄이고 유효성이 높은 추출물을 최대치로 함유하여 차별화된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본 제품은 비건 인증, 임상 실험을 통과했고 조성물 특허 출원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첫 출시한 크라우드 펀딩에서 5,000%를 달성하고 소비자 만족도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두 번째 브랜드는 홍성에서 자란 유기농 복숭아로부터 탄생했습니다. 복숭아는 병충해에 약해서 재배 중 버려지는 것이 많은데 특히 유기농 복숭아는 전체 생산량의 30%에 가까운 양이 버려질 정도로 키우기 어려운 작물입니다. 이런 소중한 유기농 복숭아가 93%나 함유되고 독일 더마테스트 엑설런트 등급을 받은 유기농 러브젤. 가장 성분이 좋아야 하지만 단지 부끄러워서 아무 제품이나 샀던 성인용품에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는 브로콜리의 야심찬 브랜드입니다. 이 두 브랜드 이외에도 무주, 제주, 상주 등 지역의 이야기를 개발하고 제품 또한 바디케어에서 식음료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글리시크는 유기농 못난이 로컬 푸드의 업사이클링을 통해 아름다움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패키지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 예방을 위해 전 제품의 포장 용기를 옥수수 유래 생분해 용기로 개발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비건 브랜드들도 성분과 브랜드 경험을 강조하고 있지만 결국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와 달리 어글리시크는 희소성 높은 원료들을 발굴하고 가장 한국적인 브랜드 경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차별성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이너뷰티 영역까지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브로콜리 팀은 14년차 광고기획자와 브랜드 개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통판로인 자사몰 고객은 매월 200%씩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커머스 플랫폼과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채널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안정적인 생산과 연구 개발을 위한 추출물 공장을 설립하여 로컬 생태계를 조성하고 2025년까지 로컬 스몰 브랜드를 인큐베이팅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겠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10%가 지역에 환원되며 브랜드의 성장이 곧 지역의 성장과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갑니다. 또한 국내외 판로 개척을 통해 2025년 80억까지 매출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원료를 수급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 및 기업들과 MOU를 통해 기술 개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지역이 브랜드가 되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 되는 환경과 로컬 모두를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표 비건 기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제가 감히 예상컨대 이 브로콜리 컴퍼니의 대표님은 굉장히 알뜰살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이 유통하기에 아주 살짝 아쉬운 그런 농산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화장품을 만들 생각을 다 했을까? 이런 어떤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실 수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런데 잊으면서도 또 궁금한 것이 과연 그 비품 농산물을 활용해서 화장품을 만들었다는데 이게 내 얼굴에 발라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지역 농가에서 수급한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유기농 제품만요? 네. 그리고 유럽 인증을 획득한 그런 유기농 제조사와 생산을 통해서 제품의 퀄리티 컨트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모든 제품의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을 하는데요. 어글리시크 같은 경우는 독일 더마 테스트 엑설런트 등급을 획득했고요. 그런가요? 그리고 비건 인증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제품이 모두 안전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은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실제로 저희 제품을 사용한 그 고객님들의 사용감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재구매율도 높은 상태여서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화학 제품이 뭐 안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인증하는 화장품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우리 브로콜리 컴퍼니의 화장품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홍보하실 수 있겠고, 자 이렇게 브로콜리 컴퍼니처럼 최근 지역 활성화를 통해서 이 소셜 임팩트를 실현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엑셀러레이터님께서 추가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다양한 협업 전략을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소셜 벤처나 또 로컬 기반 생태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과 정체성이 맞는 기획과 그 다음에 이벤트들을 활발하게 기획해서 성공시키면 브랜딩과 빠른 성장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과 맞는 플레이어들과 다양한 성공 사례를 만들면 네. 글로벌 진출까지 해낼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시간이 많지 않은데 네. 우리 브로콜리 컴퍼니한테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지금 기대하는 점을 좀 덧붙여서 말씀해 얘기하고 주세요. 싶습니다. 네, 그럼요. 네. 우리 김 대표님은 글로벌 감각까지 겸비하신 분입니다. 마케팅 전문성에 아주 탁월하시고요. 또 우리의 그 기획력, 업사이클링, 로컬, 그다음 비건이라고 하는 최근 트렌드 그 3요소를 결합시킨 기획 영향도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극초기 스타트업인 관계로 그 팀 빌딩이 초기에는 완성되지 않은 점, 그다음에 화장품 산업의 특성상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현재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도 성장을 만들어내고 가시고 그다음에 좋은 케이스를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덧붙이자면 우리 업사이클 로컬 기반의 비건 뷰티 브랜드라는 정체성은 네네. 최근의 시대 정신인 공동체 지속 가능성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패션계의 올 버즈라고 하는 글로벌 성공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소재 기반 상품 형식 케이스를 꾸준히 연구하시고 참고하시면 좀 한 단계 높은 차별화된 기업으로 성장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아주 귀담아 들으셨어요. 사실 저 같은 상황에서도 화학 제품 많이 들어간 화장품 사실 요즘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플들을 또 참고하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이 제품, 그러니까 우리 제품은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검색창에서 OWNDO 온도 화장품 검색하시면 저희 온도? 자사몰에 이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네. 지금 1년에 한 번 오는 추석 프로모션이 진행되기 때문에 꼭 와서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29cm나 마켓컬리와 같은 예. 국내 탑 뷰티 크리에이션 플랫폼에 모두 입점되어 있어서 손쉽게 구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예측한 게 맞다니까요. 우리 대표님 아주 알뜰살뜰하십니다. 추석 프로모션까지 이렇게 홍보를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지역 활성화도 또 해주시고 또 좋은 화장품도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네 번째 기업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기업 순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역시 소개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브릿지스퀘어의 강영재 엑셀러레이터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로컬 기반의 콘텐츠 융복합 분야를 전문으로 소셜 임팩트의 힘을 키워나가고 있는 엑셀러레이터 브릿지스퀘어의 대표 강영재입니다.
저희 브릿지스퀘어는 2년 미만의 콘텐츠 분야의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코빌딩과 시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AC 온드림에서는 문화예가 분야 주관기관인 한국매세나협회와 더불어 엑셀러레이팅을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은 문화예가 분야의 유일한 펠로로 꿈과 희망을 전하는 모바일 소셜 서비스 위식노트를 운영 중인 엠블리스컴즈입니다. 위식노트가 말하는 꿈과 희망은 무엇인지 지금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엠블리스컴즈는 사람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회사입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만들어가는 위식노트를 소개합니다. 위식노트는 서로의 꿈과 소망을 응원합니다. 스치고 지나가는 일상의 순간에서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의 꿈과 소망을 나누며 우리 모두의 일상이 찬란한 빛이 되길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곳 위식노트를 소개할 엠블리스컴즈 정지우입니다. 코로나가 참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가능하던 일들이 불가능해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혼란스럽고 우울한 요즘 다들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들이 막막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버틸 수 있는 무언가, 걱정 대신 우리에게 에너지를 만들어줄 그 무언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식노트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우울한 생각, 걱정 대신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에 감사하며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내가 아닌 진짜 내 모습을 찾고 지쳐있던 우리에게 힐링과 희망의 시간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이 상상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위식노트에서 이루십시오. 일단 구체적으로 적고 매일 보면서 다짐합니다. 그 다음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응원해주며 이룰 수 있습니다. 왜 위식노트일까요? 시장에는 이미 습관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자기개발 서비스가 있지만 컨텐츠가 제한적이고 강제성을 띱니다. 하지만 위식노트는 다릅니다. 컨텐츠가 제한적이지 않고 자기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위식노트는 기존의 서비스처럼 단순히 행동, 습관만을 바꾸기 위한 앱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이들은 위식노트를 통해 삶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위식노트에는 약 25만 건의 위싱이 올라와 있고 이 중 10%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저희는 위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용자에게는 기업의 다양한 컨텐츠와 연결하여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업에게는 타겟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장을 제공합니다. 위식노트의 B2C 서비스 성과 지표는 한 달간 최대 40%의 리텐션과 3시간 이상의 사용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식 런칭 이후 약 3배 성장했습니다. 이는 타 서비스 대비 5배 이상의 높은 수치입니다. 위식노트는 구독 멤버십 및 스타들이 꿈을 응원하고 함께하는 유료 컨텐츠 개발과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식노트에는 사용자들이 등록한 니즈와 위시 데이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고 싶고 보고 싶고 갖고 싶은 사람들의 바람이 위싱노트에 담겨 있고 이것은 서비스가 가진 막강한 힘이 됩니다. 위싱노트에 등록한 사용자 데이터는 기업들이 가진 다양한 컨텐츠와 연계가 가능하며 이를 통한 맞춤 정보, 광고, 쇼핑 등의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꿈을 노트하세요. 위싱노트가 해당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싱노트는 이러한 사업화 모델을 통해 글로벌 확장과 구글의 지원으로 전략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다국어로 전달합니다. MAU 100만 명을 기준으로 한 예상 매출은 400억 원을 목표로 하며 이는 큰 성장세를 보이는 모바일 멤버십, 모바일 광고, 모바일 쇼핑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위싱노트를 만들고 있는 저는 15년 이상 IT 업종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런칭, 운영한 경험이 있으며 사회적 가치 제공이라는 비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을까? 고민이 많았을 때 위싱노트는 H-온드림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여러분께 위싱노트는 제2의 온드림, 즉 희망이 되겠습니다. 희망은 곧 믿음이 되고 믿음은 곧 현실이 됩니다. 위싱노트의 꿈은 H-온드림을 통해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꿈도 위싱노트를 통해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기업의 메시지가 참 좋죠. 우리 모두의 목표와 꿈을 응원합니다. 자, 엠블리스컴즈 관계자분들 모셨습니다. 자, 사실 핸드폰에서 검색을 해보면 위싱노트와 비슷한 어플들이 몇 개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어플들과 위싱노트가 이것만큼은 다르다. 이것만큼은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제가 소개할 때 그 모바일 소셜 서비스라고 했는데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SNS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SNS는 보통 자기의 삶, 생각을 대외적으로 표출하고 일반인들 대상에 누구에겐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서비스에 가깝고요. 저희는 각 개인이 자기의 꿈, 희망, 목표를 매일매일 적어 나가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또 그런 서비스 중에서도 아까 유사한 서비스도 있긴 한데요. 보통 목표를 달성하면 금전적인 혜택을 주고 하다 보니까 조그만 그 목표, 황금성을 가진 그런 것밖에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개인의 꿈을 이뤄나가고 또 같이 지지해주는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 꿈머들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해서 그 사람들이 꿈을 이뤄나가는 과정을 서로가 확인하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꿈을 이뤄나가는 청소년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필수 어플이 됐으면 하는 또 소망도 가져보는데 100만 어플이 되고 이게 1000만 어플이 됐을 때 어떤 소셜 임팩트를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꿈을 이뤄나가는 그런 사회적 가치 외에 네. 인원이 점점 많아지고 개인들이 각각의 데이터를 기록해 나갈 때 이 꿈을 이루려고 도와주는 기업들이나 또 단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개인화된 그 목표에 맞춰서 여러 가지 CSR이나 CSV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누구라도 언제든지 누구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끔 하는 서비스. 저희 위싱노트입니다. 좋습니다. 자, 지난 3월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 와중에 코로나19가 이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진행 상황에서 어떤 이렇게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 변화가 조금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H 온드림을 통해서 저희가 정식 버전을 3월에 런칭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위싱노트는 사용자들이 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나 목표들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 일상적일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코로나 이후 지금에는 사실 어려워지고 또 그게 희망이 되고 또 꿈이 되는 그런 소소한 일상에 대한 소중함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사용자들이 더욱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하고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게 되고요. 네. 이 시기들이 끝나면 내가 그동안에는 이루지 못했었던 많은 것들을 작고 크고 상관없이 많은 것들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많은 위시들을 작성하는 모습들을 더욱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시기들을 어떻게 보면은 기회로 삼아서 네. 자기들에 대한 그 꿈을 서로가 응원을 하고 또 그런 긍정의 에너지가 서로의 일상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찬란한 빛의 일상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게요. 요즘 코로나19 또 어렵잖아요. 또 이렇게 취업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또 좌절하는 이 시간에 위싱노트를 열게 되면은 우리 또 힘을 얻는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다운을 받으면 되는지 또 뭐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도 너무,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간단한데요. 위싱 노트가 쓰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위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안드로이드, 아이폰 버전의 앱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위싱 노트라는 키워드를 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꿈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각각 개인들이 조금씩의 어떤 기록들, 로그들을 남겨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업들이나 단체 입장에서 보면 각 개인이 어떤 것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더 쉽게 꿈을 이룰 수 있게 지금 이것을 보는 기업들, 단체들 여러분들은 최적화되고 개인화된 정보를 가지고 적절한 마케팅을 구사할 수 있는 위싱노트에 꼭 오퍼를 바랍니다. 대표님 감사한 일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들었는데 우리 대표님이 오늘 생일이시래요. 여러분들 네.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저 또한 우리 또 위싱노트 대박 나시라고 대박의 기운을 선물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엠블리즈컴즈까지 저희가 5개 기업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시대에 정말 무겁고 좀 답답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 요즘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렇게 또 사회적 기업, 또 착한 기업들 만나니까 여러분들 잠깐이나마 힐링의 시간이 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5개 기업을 모두 만나보셨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오매불망 기다렸던 순서가 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행운권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벤터스 웨비나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또 웨비나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행운권 추첨 번호를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기념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물이 굉장히 든든합니다. 2분께는 5세대 애플워치를 드리고요. 자, 3분께는 역대 우리 펠로들의 우수 제품으로 구성된 30만 원 상당의 라이프스타일 세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물을 전달을 해 드린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먼저 애플워치의 전에 자, 3분 30만 원 상당의 라이프스타일 선물 세트를 받으실 3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세요. 네, 41번 정땡준님, 그리고 45번 문머머님, 또 26번 김머머님 이렇게 해서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린 다음에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영광의 2분의 순서가 남아있죠. 자, 5세대 애플워치의 주인공을 찾아가야 되는데 제가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행사를 끝까지 보시는 분에 한해서 끝까지 종료하는 순간까지 보시는 분에 한해서 애플워치를 드리도록 했죠. 자,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라이프스타일 박스 이어서 애플워치는 잠시 뒤에 다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자, 잠시 뒤에 5세대 애플워치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를 잠깐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H-온드림의 발자취와 우리 펠로들이 이뤄낸 성과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H-온드림 지난 2012년도에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9년째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또 도전으로 무장한 우리 사회 기업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해서 우리 주변의 삶을 조금씩 아주 선한 방향으로 바꿔왔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난 9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발자취를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상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연구팀과 함께 H-온드림이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가에 대해 지난 한 해 H-온드림 펠로우분들을 만나 총 500시간이 넘는 시간을 함께 이야기하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조금 거창할 수는 있지만 저는 잠시 시계를 2015년으로 돌려 프란시스 교황이 전 세계에 던졌던 질문을 꺼내보고 싶습니다. 당시 프란시스 교황은 유엔 연설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남겨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속 가능한 세상의 모습을 역설한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특정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방법이나 접근법을 요구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이 미래 세상을 단순히 상상하고 그려보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일 텐데요. 경제활동의 주체인 기업은 과연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현대자동차가 지속가능한 세상에 어떻게 다가서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방식이 단순한 기부로는 효과적이지 않음을 이해했습니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의 경험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사회 서비스나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사회 공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민간단체와 함께 사회적 기업 혹은 소셜벤처를 발굴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이것이 올해 9년차를 맞이한 H-온드림입니다. H-온드림은 사회혁신을 이루려는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의 창업 과정을 도와서 그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와 미션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업가들에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심어주고 창업 초기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어려운 점을 함께 해결해 가고자 했으며, 긴 시간 인큐베이팅에서 엑셀러레이팅, 컨소시엄 과정으로 세분화되면서 각 단계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온드림은 현대자동차 그룹만의 전유물일까? 현대자동차 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다양한 기관과 조직 그리고 전문가 분들의 협업이 원천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우리는 컬렉티브 임팩트라고 부르는데요. 컬렉티브 임팩트는 개인이나 특정한 주체가 소셜 임팩트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함께 협업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소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컬렉티브 임팩트의 핵심은 중추 조직이 어떻게 변화를 주도해 나가느냐인데요. H-온드림은 공영 영역은 물론 민간 영역과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이 H-온드림 사무국이라는 중추 조직을 만들어서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H-온드림의 펠로우는 성장 단계별로 지속 지원을 받은 기업까지 포함해 모두 232개입니다. 그 중에서 아직까지 생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펠로우는 85%에 해당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생존율이 대략 27% 정도라는 걸 볼 때 이 수치는 놀라운 성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펠로우의 선전은 청년 사회적 기업가의 뛰어난 연구력 때문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한편 H-온드림 펠로우를 통해서 고용된 총 인원은 1920명을 넘어섰고요. 매출은 H-온드림 지원 전후 비교했을 때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가난하고 영세한 고만고만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H-온드림 펠로우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성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펠로우들의 사업 영역을 보면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보건, 교육, 여성 등의 사회 발전 분야가 절반 정도가 되고 그 외 경제 성장이나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펠로우가 또 다른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ESG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온드림 펠로우들은 무엇보다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2012년도부터 SDG 측면에서의 성과 추이를 보면 초기 H-온드림 펠로우는 경제 불평등, 특히 고용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구성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고용보다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으로 바뀌었고 최근은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SDG의 5가지 원칙인 사람, 지구환경, 번영, 평화, 파트너십 중심으로 재분류했을 때 H-온드림은 번영과 사람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중의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번영에 초점을 더 두고 다양한 사회 계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H-온드림 펠로우의 노력에 대한 결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H-온드림 펠로우들이 만들어 놓은 H-온드림의 그간 성과를 다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H-온드림은 어떻게 이러한 성과를 만들어내었는가? 사실 제 연구는 이 부분이 주요 관심사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자료조사, 인터뷰를 병행했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H-온드림은 컬렉티브 임팩트 개념에 충실했고 또한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팀은 H-온드림의 이러한 특징을 학술 논문으로 작성,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여 그 독특함에 대해 관심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컬렉티브 임팩트는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을 골자로 하는데 그 협업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협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중추 조직이 필요합니다. 중추 조직은 보통 다양한 영역의 주체들로 구성이 되는 만큼 의사결정의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과 가치관,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특히 사회적 경제 영역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공존하기 때문에 중추 조직에서도 역시 이 두 가치의 상대적 비중에 대한 의견 대립, 두 가치의 결합 형태에 대한 의견 차이는 필연적입니다. 이는 컬렉티브 임팩트가 개념의 참신성에 비해서 구현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H-온드림 또한 사실 중추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이해관계 혹은 가치 갈등이 없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를 프로그램을 정교화하는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H-온드림은 사회 소외계층의 고용에 집중된 지원 활동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소외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것인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만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엑셀러레이팅 과정을 추가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보완하였습니다. 또 사회적 가치를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자는 의미에서 컨소시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H-온드림 펠로우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지역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가 서로 연합하는 활동은 H-온드림만이 새롭고 도전적인 시도였고 사회적 가치를 다시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활동이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H-온드림 프로그램의 자체의 변화 과정을 보면 마치 시계추가 왔다 갔다 진자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진자운동은 중추조직 내에서의 가치 갈등에 대한 해결안을 시간적으로 분리하고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협업의 효과를 극대화한 그 결과의 증거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궤적이 H-온드림을 오랜 시간 지속시킬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라 생각합니다. 사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H-온드림만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몇 명의 청년이 모인 창업팀을 창업기업으로 변모시켰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창업을 경험해본 분이라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특히 창업팀에서 창업기업으로 나아가기가 쉽지는 않은데
H-온드림은 지속적인 참여 기회를 주어 이러한 과정이 도전적이지만 가능해지도록 바꾸어 주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H-온드림 펠로우가 인지하고 있는 H-온드림의 모습은 창업 초기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던 그러한 공동체 의식이 가장 컸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다시 프란시스 교황의 질문을 붙잡고 H-온드림만의 방식으로 다시 질문을 해볼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H-온드림 펠로우들 간의 유대감과 연대의식, 정체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펠로우십 문화에 더욱 힘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펠로우십 문화는 단순히 선언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펠로우 스페이스처럼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네트워크와 로열티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추가되면 심리적 지지와 연대감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 생태계의 확산을 위해 더욱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무엇보다 저희 연구팀은 지금까지 H-온드림의 발자취를 보며 H-온드림을 표준화하여 다른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미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해외 진출을 활발히 해서 글로벌 임팩트 비즈니스를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H-온드림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다른 나라에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H-온드림이 진출한 국가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와의 협업을 통해서 H-온드림 펠로우들이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글로벌 사회적 경제 생태계가 구성되어 확산됨을 의미합니다. 저와 저희 연구팀은 앞으로의 또 다른 10년, 20년이 H-온드림과 함께 더욱 지속 가능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이 된다면 H-온드림만의 브랜드는 더욱 빛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셜 스탠다드의 김하나라고 합니다. 네, 저희 서울 소셜 스탠다드는 1인 가구를 위한 다른 주택의 유형을 기획하고 공급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저희가 2012년 청년 등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지원을 하면서요. 이제 그때는 주택을 개발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주거를 소개하는 그런 매거진 역할을 하는 일을 집중했었는데, 자산도 없고 돈도 없고 땅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주택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어려움을 닥쳤을 때 H-온드림이라는 것이 있어 홍보비라던가 인건비 지원을 넘어서서 H-온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산을 만드는 일, 주택을 만드는 일, 실질적인 물리적인 공간을 만드는 일에도 그것이 가진 사회적 의미만 확실하다면 쉐어하우스를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을 지원을 하였고, 네, 저희는 H-온드림 통해서 단순히 주거 문제를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관련된 제도나 관련 법규를 수정하는 일에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집을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나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꾸준히 공부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그래서 공공과 함께 새로운 주택의 유형, 그래서 공동체 주택이라던가 사회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의 유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공간의 대표 신윤희입니다. 저희는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그리고 다양한 창작자, 크리에이터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제조를 할 수 있는 온디맨드 예술 제조 플랫폼인 위드굿즈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H1드림을 만나기 전에는 저희가 창업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비즈니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키워가야 될지,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금 더 이런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직 미지수인 부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H1드림을 만나면서 조금 더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기획력과 함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되게 좋은 네트워크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동물병원 생명 사회자급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이자 인사인 김현주라고 합니다. 평범한 반려인 2,200명과 전문 의료진들이 함께 설립한 협동조합이고요. 동물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에서 반려동물과 같이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이 병원 개원한 지 3년, 창업 그리고 창립 총회한 지 5년 정도 되는데 온드림을 알게 됐는데요.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정말 힘들게 버티다가 이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거를 상상해보자라고 해서 온드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이언티 김정익 대표입니다. 자이언티는 문화객자들이 만든 IT 회사고요. 그 지역의 문화산업 격차를 위해서 그 문화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자 2014년도에 소셜벤처를 창업한 기업입니다. 그 모든 창업 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그 실전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제 비즈니스 테이프하는 과정에서 많은 리스크를 기업이 스스로 부담해야 되는데, 온드림 참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고유의 IP를 얻고 저희 회사가 시장 안에서 이제 브랜딩을 할 수 있고 그 브랜딩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기업은 기존 영리기업처럼 돈을 벌고 뭔가 기부를 하는 형태에서의 사회적 책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은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회적인 임팩트, 소셜 임팩트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집중하는가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 전 과정에서 사업의 시작점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비즈니스 합리성을 도출해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 사회 문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도출한다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일을 합리적으로 도출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끊임없이 그것을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H1드림은 우리 동생에게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물도 걸음이 있어요.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잖아요. 우리 동생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양질의 걸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H1드림이란 나침반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처음에 어떤 소셜 임팩트 비즈니스를 지역에서 해야 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굉장히 망설이기도 하고 많이 혼란스러웠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방향성과 함께 저희가 이런 좋은 기반을, 네트워크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게 한 아주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H1드림이란 내 명의로 된 아파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아파트를 사지 않고 새로운 주거 유형의 주택을 만들고 굉장히 재밌게도 가장 큰 자산으로서 저희 기업이 창업할 수 있었고 법인을 만들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의 가장 큰 토대가 된 그런 아파트와 같은 든든한 H1드림이었습니다. 저는 H1드림 꿈의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꿈을 코칭받을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무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Clouds roll over the hills, bringing darkness from above.
무대가 꽉 찼죠, 여러분. 자, 지금 제 옆으로 뒤로 우리 앞서 발표를 해주신 5개 기업 관계자분들, 또 다방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엑셀러레이터님들, 그리고 오늘 데모데이를 만드신 관계자분들까지 모두 모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이분들께서는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다방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분들께 응원을 또 해주시고 도전에 힘을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가 더 나은 또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바로 이 점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H-ONDREAM 사회적 기업 창업 오디션은 사회적 기업이 가진 선한 영향력 또 아이디어가 대한민국을 미래를 이끌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공유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상을 아름답게 할 H-ONDREAM. 여기서 저희는 모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자,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자, 모두 고생하셨고요. 자, 단 한 가지 있죠. 애플워치 주인공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